네, 지수도 지수지만 오늘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처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종목의 수익을 지켜야 될까 고민이 많은 시장인데요. 네, 거래소 움직이는 종목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탑10입니다. 오늘 약간 시장이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 안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네,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올라갑니다. 석유하고 방산 그리고 해운까지 세 가지 섹터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석유가 오늘도 주가 급등하죠. 네, 16,700원 기록하면서 26% 넘어가는 상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대립이 더 굉장히 첨예해질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조금 악화율을 걷게 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밀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있는 수에즈 운하가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은 해상 운임이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해운주가 이제 득을 보게 되겠죠. 네, 그런 계산이 깔리게 되면서 흥하해운의 주가는 19% 넘어가는 급등 연출되고 있습니다. 방산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방산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풍산의 주가 날아갑니다. 네, 오늘도 신고가 경신되고 있고요. 10만 원대를 결국에 뚫어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고요. 관련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12에서 14%까지 SH에너지와 대성에너지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이 다 이제 나타나면서 전쟁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게 신고가도 내고 있는데요. NHN입니다. 정부에서 100조 AI 투자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의 긍정적인 분석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광주 쪽의 AI 센터에 대한 투자가 작년에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레포트 나와 있는데요. 주가 27,800원 기록하면서 9% 넘어가는 급등입니다. SX 그린로지스 해운주 오늘 좋거든요. 네, 주가 10,000원대 돌파 나오네요. 9% 넘어가는 급등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나흘 만에 반락을 주고 있는 첼시스도 눈에 띄고 있고요. 단기간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흐름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9% 넘게 큰 폭의 조정이고 지주사 보니까 우선주가 조금 밀리더라고요. 두산우선주, 하나우선주 이런 종목들입니다. 하나우선주의 주가는 69,300원 기록하면서 7만 원 선 이탈하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 찍고 밀립니다. 주가 8%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꽤나 느끼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조금 떨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예상 속에서 오늘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또 대응이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강했거든요. 정규장에서는 많이 빠지면서 8.5% 내림세입니다. 14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영권 분쟁 조짐이 나오게 되면서 한진칼이 올라갔던 측면도 있었는데 델타 측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대한항공을 지원하겠다. 네, 이런 발표가 어제 장마치고 있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이걸 좀 반영 못하면서 오늘 밀려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잦은 상패를 추진했던 텔코웨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되면서 주가 지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패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 추진했습니다만은 목표치 미달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패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노이즈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체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온전선도 주가가 밀리면서 62,000원대 위치하고 있는데요. LS전선이 700억 원 규모의 가온전선 주식 장내 매수 계획을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늘 주식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 느끼고 있는 종목들 오늘 큰 폭의 조정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오늘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외신에서는 테헤란의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정확하게 지금 목표물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조금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고 바로 주가상으로 반영이 됩니다. 테마단의 움직임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중동 테마라는 좀 헤드라인을 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있고요. 흥거석유의 주가가 상한가 가버립니다. 네, 15,96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좋았던 중앙에너비스가 연이 틀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밖에 강해 쪽에서는 제넨바이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주가가 18% 넘어가는 급등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올라오는 종목에서는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방산 테마도 오늘 가고 있는데 대형주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이즈의 종목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시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 주식이 22% 넘어가는 급등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연이틀 급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자모 관련해서는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왕의 멘트가 조금 더 희망 섞인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올라오는 쪽에서는 삼보산업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11% 가까운 급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요. 네, 밀려나고 있는 종목에서는 스코넥이 기록이 되는데 하한가가 나옵니다. 주가 지금 2,9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던가 전자상거래, 투자업 이런 신사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면서 CB라던가 지금 BW 발행 한도를 10배나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하한가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자본감수 사유로 인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어제 하루 거래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정지가 풀리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급락하게 되면서 25% 가까운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위니아는 정리 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1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좀 복잡하게 등락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 위니아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밀리고 있는 쪽에서는 이니텍 그리고 한주 ART도 9에서 12%까지 큰 폭의 조정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 시간에 조심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멘트 좀 여러 번 건네주셨는데 오늘 오전까지 장 시작하고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방 변동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원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처까지 한번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코스피 2,900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다,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해 줄 수 있는 3,000포인트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박스권 저점이 구간이 요 구간이었고, 박스권 고점인 구간이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저점에서 고점까지 끌어올렸을 때는 주도 업종이 힘을 발휘를 해줬고, 그다음에 박스권 고점에서 현재 2,900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무언가 부담이 느껴질 만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게 현재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00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호재거리,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거리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이제 이 추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단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적인 정세가 더욱더 무언가 이제 안정되면서 우리의 주도 업적이 더욱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그러한 이슈가 나오지 않고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대로 시장에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호재가 나왔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호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악재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수치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추세가 살아있는 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 다만 추세가 깨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종목군들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현재는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보게 되면 추세가 깨져버리죠. 추세가 깨져버리는 구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저가가 깨져버리면 무언가 떨어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슬슬 정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제 주말 동안에 물론 지금 공습이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마감이 되지는 않겠죠. 시장에서 빠르게 종료가 되지는 않을 텐데 어찌됐든 원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에 강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지켜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뭘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 지금 내가 또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쪽에서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어제 수급이 들어갔었던 조선주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양호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제 수급이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또 이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도 안 깨졌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도 살아있고 뭔가 많이 고점에 있지도 않고 지금 최근에 횡보하면서 힘을 모아줬다? 그러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풍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초급등이 나왔는데 반해서 지금 하나 시스템은 그냥 딱 그 자리에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최근에 방산은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방산 쪽에서 한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요거를 한번 또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최근에 방산 쪽에서 뭔가 탄력이 덜했는데 살짝 이제 눌려 있었던 종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또 나이백처럼 아예 그냥 무언가 이제 이 나이백이 이번에 펩타이드 기반 근가수축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크게 들어갔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고개 틀어주면서 수급 돌려주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가줬어야 될 분기점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약간의 살짝 조정이 나와버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일선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깨버리면은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조금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시장이 무언가 하락이 나왔을 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할 준비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 주에는 그러한 부분을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는 살아있는 쪽, 새롭게 살아날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은 굉장히 명확하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등 해가지고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지금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방산 스몰캡 쪽에서도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니까 그대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도 순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구간이었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도 상승이 많이 나왔고 원전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시장이 살짝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 악재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은 또 그대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어제 어느 정도는 또 힌트가 나왔죠. 홍보선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물량을 밀어 넣어주면서 그러한 힌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점.
자, 그러면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오늘 오전에 안 들어갔으면은 이러한 부분, 이 종목군들은 이제 타점이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가나 혹은 방산 스몰캡 쪽들은 굳이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타점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풍산 같은 이러한 대장주들이 있는데 굳이 이 물량을 얼마 받아주지 않는 스몰캡 방산 쪽들은 저는 노릴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혹시나 다음 주에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또 눌렸을 때, 충분히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일단은 원전 기자재 쪽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G2파워나 아니면은 뭐 한전산업 등등 해가지고 오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원전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급이 들어갔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건데 물량이 지금 빠져나오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순환들은 아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 혹시나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이번 주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종목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챙겨 놔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포트에 편입할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 조정의 기회가 한 번 올 수 있다고 얘기를 이미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유가나 방산 스몰캡은 패스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기회는 지나갔다. 그럼 다가올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준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되는지 힌트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현재는 일단은 어떠한 섹터군을 바로 준비를 한다라기보단 일단 다음 주에 시장의 현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이 그래도 이제 5일선을 좀 지켜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깨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게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들과 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 쪽, 3법 개정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쪽이었기 때문에 뭐 증권, 지주사,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조방, 원태 등등 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죠. 어제 오후부터 순전하게 수급을 다 받아주는 물량들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완전하게 시장의 수급들을 혼자서 다 받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러한 그림, 무언가 쭉 횡보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틀어 올리면서 물량이 밀어 넣어지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생겨날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순환매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한번 섹터를 무언가 딱 한 섹터를 정해놓는다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종목들 한번 싹 보시면서 시장이 무언가 분기점에서 물량이 빠져나오는 구간인데 이러한 물량을 과연 어디 쪽이 받아주는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방산주가 이제 흐름을 잘 받아주고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쪽과 그다음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쪽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잘 선별만 하시면 시장이 혹시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수익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 외부 변수에 노출되면서 우리 시장 생각보다는 오늘 꽤 흔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더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고점주를 주의하자라는 멘트 주고 있고요. 딱 미리 섹터를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네요. 시장이 그 답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향하는 쪽을 빨리 캐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순발력을 발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